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MB 대통령이 제주도 한국경제인연합회 CEO 초대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말이죠. 과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광우병 사태 때 이걸 보고 내가 참 불운한 대통령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시 금융위기도 제일 빠르게 극복을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도약을 이뤘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반듯한 나라가 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경제 성장 없이는 국격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걸 현재 경제 상황에 비교한다면 지금 문재인 때 경제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국가 재정 경제성이 망가졌잖아요. 요 빠진 경제를 갖다가 지금 윤 대통령 금년 들어와서 예상 외로 좋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걸 보면은요. 지금 MB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경제 성장 없는 국격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이 나토 정상회의에 연속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연속 참가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백선엽 장군 4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데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율곡2함이 말이죠, 함대공 유도탄 SM2 실사격 훈련에서 완전히 표적을 명정시키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뭐냐? 김혜경 재판이 오늘 있었어요. 김혜경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판사가 말이죠. 재판을 이제 15일 날 피고인 신문을 하고 그리고 25일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 이걸 보면은요. 이거 9월 초면은 김혜경 판결도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김칠준 변호사가 이거를 변호하고 있는데 강력히 피고인 신문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 검찰은 무슨 소리냐? 강행해야 된다. 그래서 난장판이 됐고요. 재판부는 앞으로 신문 사항을 보면서 적절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신문은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혜경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말이죠.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죠. 누가? 바로 조명현이가. 그래서 조명현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요. 요 법과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이 팀하고 그 다음에 사모님 팀이 있는데 사모님 팀은 말이죠. 무슨 간첩 조직처럼 점조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요. 가계부까지 전부 싹 다 압수수색한 거로 보인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왜냐하면 이런 걸 보면은요. 이재명, 이 김혜경 유죄는 분명한데 법정 구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집행유예, 배수진도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집행유예로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그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혜경 재판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노무현의 사위인 곽상은이가 결국 개딸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원내 부대표직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사퇴서는요 즉각 수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 먼저요 MB 대통령이 이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 금방 아실 수 있죠. 2024 한국경제인협의회 경제인협회 CEO 포럼에서 초대 강사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서 얘기한 내용을 핵심을 전해드리면 뭐 결론은요 그거예요. 경제성장 없이 국격이 있겠느냐? 당연하죠. 경제성장이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개인별 국민소득이 지금 일본을 추월한 상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연에는 한 50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고 대전환시대 초인류 기업으로 가는 길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한 이 세미나가 되겠는데요. 오늘부터 1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에서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뭐냐? 혁신은 기업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성장 없는 국경은 없기 때문에 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성장을 일궈야 된다는 취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혁신은 기업의 몫이고 정부와 정치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어떻게 할지 대책을 노려야 된다.
그리고 도전과 혁신의 시대가 도래했고 한국이 뒤따라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앞서가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경쟁이 심해지고 인재를 키워야 하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이자 변화의 시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취임하자마자 광우병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나서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는데 폴 크루만 교수가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내가 굉장히 불행한 대통령이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고 실토를 했어요. 자, 그 당시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 리만 사태 그때 어마어마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MB 대통령이 그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도 당시에 대다수 국가들이 말이죠. 역성장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0.8%의 플러스 성장을 해서 세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갔고 이거는 내가 잘나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위상이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장관부터 국가장들이 국장, 과장들이 다 제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예, 뭐 아주 뭐 지극히 참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장차관들과 국장, 과장들 그리고 기업들 이제 기업이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위기 극복이 사실상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을 이루는데 큰 하나의 그 지침돌이 주춧돌이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요, 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백선엽 장군 추모 4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모식. 자, 여기에서 말이죠. 이 큰딸 이제 백남희 여사가 지금 이제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김관진 장관이 또 오늘 연설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뭐 그 백선엽 장군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아주 뭐 그 한미동맹을 맺게 한 그런 그 위대한 공세운분이잖아요. 그래서 32살인 52년도에 최연소 육참 총장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53년도 1월에 대한민국 군사상 최초의 사성 장군이 됐고 59년도에 합참의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60년에 예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년 전인 2020년 7월 10일 날 백세로 타계에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됐어요. 그동안에 많은 이 고생을 하시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제대로 대접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왜냐하면 7.18로 말이죠. 좌파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백남희 여사가 말이죠. 매년 거행되는 아버지 추모식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단합하는 시간이 되다. 이 단합이라는 얘기였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바로 한미동맹 때문에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요. 단합 좌파들이 그렇게 이 친일파로 폄하한 거, 요거에 대한 그 억울함,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김관희 이사장은요. 백선엽 장군의 삶은 조국에 대한 헌신과 봉사로 일관됐고 전쟁을 잊으면 위기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백 장군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올바로 알려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율곡 2함에서 SM2. 자, 이거 자료 화면을 좀 보내드릴게요. SM2 미사일을 발사해서 시험 발사한 것이죠. 이 함대공 미사일인데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아주 뭐 대단하죠. 예. 자,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요. 대한민국이 윤 대통령이 지금 재임 중에 방산 수출 이거를 갖다가 전 세계 4대 방산 수출 국가로 만들겠다. 그런데요. 바로 이제 요런 그 실력만 보더라도 우리가 참 충분히 그런 능력을 기술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환태평양 훈련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환태평양 훈련에서 율곡 2함에서 함대공 유도탄 SM2 실상 훈련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뭐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제 실패한 바도 있고 성공한 바도 있는데 이번에 성공했고요. SM2 미사일은 우리의 주력 구축함인 이지스함의 주요 대공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KMD의 핵심 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는 150여 킬로가 되고요. 군은 앞으로 이지사하며 SM6 사거리가 400킬로, 그리고 SM3 사거리 500킬로 추가로 탑재해서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무인 항공기를 막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완비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새로운 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함대공 미사일 체제가 완벽하다. 요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실전 훈련이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김혜경 얘기를 좀 하겠는데, 지금 김혜경 재판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7월 25일 날 지금 변론, 마지막 최종 변론할 얘기, 이거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김혜경이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거. 그러면 이거라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쯤이면 판결문이 나오는데 여름 하계 휴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9월 초에는 김혜경이도 이제 선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 오늘 수원지법인데 박종호 부장판사입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15일 날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 이 형사소송법 296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이 김혜경이 변호는 누가 맡고 있느냐?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요.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왜냐하면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면 이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되잖아요. 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면 지금 김혜경이는 또 이재명하고 같이 지금 이제 이 소환 조사 대상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소환 조사를 받는데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 신문 내용이 언론에 나오면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 신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2, 3년 사이에 주요 현안이 됐던 재판을 보면은 피고인 신문을 안 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의 이런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요거를 강력히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검찰은 반대하죠. 무슨 소리야? 진행해야지. 그래서 검찰의 주장을 보면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일반 사건에서도 피고인 신문이 많이 이루어진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나 관련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도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신문은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부가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이게 보장돼 있어요. 진술 거부권. 하지만 검찰의 신문 사항을 보면서 양쪽의 의견을 물어서 적절히 재판을 진행하겠다.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번 이 김혜경이가 받는 내용은요. 혐의 내용은 뭐냐? 2021년도 8월 2일 여러분들 뭐 누차하실 거예요. 종로에 있는 식당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이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이 누구냐? 전직 국회의장들 이런 사람들 아주 높은 그 정치인들의 부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대선 경선을 앞두고 말하자면 이제 국회 전직 의장단의 지지를 받으려고 밥을 대접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되려고 밥을 먹은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죠. 그리고 운전기사하고 수행원들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시산을 제공한 혐의.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기부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혜경이는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이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혜경이는 말이죠. 지금 유죄 판결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배소연이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집행유예,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죠. 자, 그래서 이 김혜경, 그래요. 배소연이가 유죄? 그러면 김혜경이도 자동유죄. 김혜경이가 자동유죄? 그러면은 이재명이도 자동유죄. 이렇게 떨어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이 최근에 중앙일보의 조명현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우선요.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까 검찰이 이 법인카드 유용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확보한 거 있다. 확보한 것 같다. 그리고 카드를 결제한 업소들도 전수조사에서 사진과 같은 구체적 물증도 다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 검찰의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본인이 조사를 받으니까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물어본 사안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관용차 무자료 사용, 그 다음에 과일값 결제 및 법인카드 유형인데 지금 이제 조사를 받아보니까요. 유형 금액을 어느 정도 특정한 것 같더라.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화 내역을 상당 부분 확보로 보였다. 자, 그러면서 본인에게 이 말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인카드 내역을 다 보여주면서 맞죠, 맞죠 이렇게까지 수사를 철저하게 해왔더라. 그래서 작년 12월에 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 같더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죄송합니다. 김혜경이 그러니까 사모님 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돼 있었는데 문제는 사모님 팀의 경우에는 점조직이 되어 있어서 배소연이가 뭘 하는지 조명인이가 뭘 하는지 요거는 서로가 그러니까 철저히 보안 유지 그리고 이제 경기도 공무원들이 뭘 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없도록 해놨고 그리고 카드깡까지 하면서 이 법과를 갖다가 이용해서 했다. 그리고 주말까지도 공간에 나와서 속옷, 양말, 이불까지 빨아가지고 가사 도움이라고 하는 자괴감까지 들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의전팀은 지사팀하고 사모님팀으로 나눴는데 본인은 이제 김혜경 의전을 담당했잖아요. 점지적으로 운영돼 있어서 위에서 시키는 일만 했고 어떤 맥락에서 일을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자, 그리고 도청 각 부처에 할당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의 제시나 무기는 없으면 공무원 조직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최고 권력자가 두 개.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혹을 이렇게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무고죄 같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본인 결백을 입증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 아니겠느냐. 자,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 그다음에 김혜경이의 배임 그리고 이제 국고손실죄 이거 한 4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확실하게 유죄 판결로 갈 수밖에 없다. 요게 모든 법조인들의 결론적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곽상은 의원이 말이죠.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기권을 넣었잖아요. 왜? 지금 민주당의 입장문만 갖고 그것은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어서 일단 기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에서 나오는 걸 보고 찬성할 건지 반대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기권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개딸들이 탈당까지 압박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걸 보면은 탈당은 아니고 그냥 주의 조치만 내렸고 이 곽상은이가 개딸들이 주장한 대로 원내 부대표직은 사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도 말이죠. 오늘 출마 선언에서 요거 검사 탄핵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라고? 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니 검찰이 질서를 파괴해요? 아니 저 같은 그 이재명 같은 범죄인들이 사법 질서를 파괴한 것이죠. 주어를 바꿔야 돼요. 바로 이 대목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탄핵이다. 그러면서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무슨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이죠. 이게 검사들의 반란이 내란 시도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란? 이거 자 이런 인간이 말이죠. 이게 법률 자격, 법조인 자격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는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이 반드시 강한 최고의 처벌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을 절대적으로 키워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